오늘은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를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밤, 그렇죠? 물,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씨앗,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는 목화 금을 거쳐서 본래에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 그게 수예요. 그래서 경험이 그 안에 축적돼 있겠죠. 경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경험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도 노하우가 될 수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수인데, 수는 원래 그 작용은 뭐냐면은 수축해가지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의 작용이에요. 근데 수의 기운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화는 밖으로 드러나죠. 분산지기, 그다음에 수는 이제 안으로 이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또 얘기하자면 이거를 우리가 씨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씨알. 씨알이라는 거, 씨앗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모집을 했죠. 다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하나의 알갱이죠. 하나의 알갱인데 이 안에 수집했던 거, 그렇죠? 내가 젊은 시절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갔던 거, 그런 것들을 안으로 저장해가지고 압축시키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축이 잘 되면은 남이 갖지 못하는 나만의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를 지속하는 힘 같은 걸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력을 따지죠. 무슨 일을 할 때 수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지속력이 좋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수의 기운이 약해져요. 이 육체적으로는 수의 기운이 약해지지만 정신적으로 또 강해져요. 그렇죠? 경험에 의해서 머리는 발달을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수의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떨어지면 반대로 뭐가 또 발달하냐? 화의 기운이 발달을 해.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네들이 참는 게 참아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행동으로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멈춤이 돼요. 멈춤이 되는데 그 수를 우리가 지속력 있게 잘 쓰려면 수의 시간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어때요? 잘 자야 돼요. 근데 밤에 술을 안 쓰고 화를 쓰고 있다. 술 먹고 떠들고 놀았다 그러면 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에 올 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수는 너는 이만큼 쓰고 화는 이만큼 써라 그랬는데, 수는 저장을 안 하고 밤이 되면 좀 쉬고 눈 감고 좀 비워둬야 되는데 밤에도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피폐해지기 이전에 내 건강을 잃게 돼요. 자기 그 에너지에 생명력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면서 비워둬야 돼, 머릿속이고 뭐야. 그래야 생명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밤에 욕심이 나서 뭐 책도 좀 더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것 좀 보고 이러다 보면은 잠을 놓쳐요. 놓치기 아주 십상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움직일 때 벌써 몸이 축 처지고 벌떡 안 일어나져요. 그건 뭐예요? 술을 잘못 썼기 때문에 목도 잘못되는 거예요. 연관돼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시면 돼. 그래서 술하는 것은 목과 토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자기의 그 본래 자리로 왔지만은 내가 기존에 출발했을 때 수와 지금의 수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똑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한 계절에서도 보세요.春夏秋冬을 보여주면 올 겨울 다르고 다음 겨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서 통변을 할 때 같은 사주 구성이 태어난다, 뭐 몇십 년 후에 태어나도 어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사주가 네 글자가 똑같아도 그 해 다르고 저 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주가 똑같다면 그 사주는 죽어있는 사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처음에 신천을 봐야 돼요. 신천은 수의 오행 있죠. 오행의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오행이 만약에 수가 많다 사주에, 그러면 일단은 깊죠. 수가 약하다.
얕다. 그러면은 어, 오행적으로 수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저거 있죠. 만약 금이 많다. 수에 금이 많아가 수원지가 많은 거죠. 그것도 탁수가 돼요. 수원지가 약하다. 없다. 그러면 수가 얕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의 심천을 볼 때. 근데 수의 심천을 볼 때 또 가장 두드러지거나 화에 의해서 달라져요. 만약에 운에서 이제 내년부터 을사병어 정민년이 오는데 화운의 수가 약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수가 그 사주에서 어떤 육친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서 수를 볼 때는 금도 보시고 화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가 약한 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개수 같은 거는 유난한 개수가 있지만은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하다. 그러면 화운이 올 때, 을사병어 정민년이 올 때,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수는 또 너무 많아져도 수 자체 본성이 흐려져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윤하는 개수에 운에서 지금 경자 신축 기해 갔잖아. 기해 경자 신축운에 수가 윤했던 사주들 있죠. 그 강해졌을 때 문제 거의 90%다 생겼습니다. 제 문제가 거의 90%다 생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 힘을 조절하는 것으로는 가장 좋은 게 기본이 금이에요. 인성이겠죠. 그래서 인성이 우선되고 화가 만약에 왕해가지고 사주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닥이 드러나겠죠. 바닥이 드러나고 우리가 화를 많이 썼다는 거는 수가 반대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지속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먹으면은 수의 기능이 누구나 현저하게 다 떨어지게 돼 있어. 한 70을 거의 앞두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젊었을 때처럼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몸에 병이 오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일 같은 거 많이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게 되면은 없던 당뇨도 생겨요. 급성 당뇨가 또 당뇨가 많이 오고 특히 복잡한 그 이성적인 문제 같은 거 그거 되게 치명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나이가 들수록 적절하게 쓰시고 휴식도 충분히 갖도록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가 왕할 때는 왕할 때는 우리가 기본이 원래는 토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토를 쓰지 마시고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목을 쓰는 게 이제 우선한다. 강한 놈들은 일단 설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일단 수운하게 가요. 근데 사주 자체가 이제 뭐 토를 결정 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이 이제 우리가 생설의 관계에서는 설이 어, 모든 오행이 많을 때 기운이 왕할 때는 그게 이제 우선으로 쓰면 좀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를 볼 때는 또 청탁을 봐야 돼요. 청탁. 수는 오행의 세력과는 달리 이거 청탁은 수의 이제 기적인 기운을 이제 보는 건데 금이 많아도 탁해지고 토가 많아도 토는 이제 재수를 하죠. 흐름을 이제 막아가지고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탁해져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죠. 기토가 임수를 만났을 때 기토탁임 그러는데 그럼 탁수는 탁수예요. 근데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임수일간에 기토가 이렇게 이제 임수가 해월인데 기해월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기토 타격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관이 약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동요하는 거예요. 기토가 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도리어 이런 관이 도리어 살갑고 또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상을 힘들게 안 하면서도 관이 자기의 관 노릇을 뚜렷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탁해지지만 탁한 데는 요거는 아름다운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가 탁해질 때는 우선 쓰는 게 뭐예요? 간목이에요. 목을 통해서 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정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수한다.
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를 청탁을 보는데 수가 지나치게 맑아도 물고기가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귀하죠. 귀는 가져갈 수 있는데 수가 너무 맑으면 되게 청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자로서는 약간 청이 아름답죠. 근데 탁해야 이제 그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먹을 게 많으니까 잘 사는데 우리가 청탁을 볼 때 기본이 뭐냐면요. 탁하다는 거는 일을 할 때 있어서 가리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탁해지면 이게 탁해서 부정적으로 갈 때는 무슨 일을 할 때 체면 같은 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된다 예를 들어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근데 옛말에 돈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일을 힘들게 돈을 다 벌었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고생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그게 돈을 실은 돈은 사실 청한데 별로 없어요. 탁한 데 많아요. 그래서 탁해서 내가 벌었지만 일부분 사회에다 환원을 한다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임수일관한테 뭐 해월에 이제 임신일주다 수가 많죠. 그러면 시가 이제 갑목을 낳다, 뭐 임목을 낳다 그러면은 갑진시나 이렇게 낳았으면은 이미 이제 그 청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를 볼 때는 심청과 청탁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 형태는 원의 형태예요. 원의 이렇게 둥근 원의 형태라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산을 보더라도 산을 이렇게 가면은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의 형태는 물처럼. 그래서 이런 산이 있는 데는 동네에는 이제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수가 갖고 있는 유연성 있죠. 유연성 이런 걸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가 아주 수목식상 그렇죠? 요런 사주들이 아주 뭐 금수식상 그렇죠? 요런 사주의 형태들이 사주가 목화가 발달이 잘 돼 있으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점유할 때도 수는 없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점유를 해요. 근데 불은 순간 확 들어오죠. 그리고 공간 이동이 빠르지만 수는 물난리 나면 점진적으로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물이 꽉 차가지고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게 수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는 점진적으로 공간을 점령하지만 물러날 때도 천천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수가 망한 수들은 어때요? 재다가 판나요. 재다가 끝난다고. 공간이 습해지겠죠. 당연히 수가 많으면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만 그러지 행동은 계속 뒤에 머물러 있는 거. 수가 잘못될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가 많은 사주들 있잖아요. 임계수 일간 중에서 수가 많은 사주도 또 뭐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로 수가 많은 구조들은 올해 이제 다음 달 신달인데 늦추지 마시고 밖으로 얼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을사병호 정리 화운을 잘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는 아까 씨앗처럼 둥근 모습 최소한의 아주 그 작은 알갱이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수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옛날에 할머니들 정한수 떼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빌죠. 다 이게 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저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집안에서 귀중한 물건들을 어디다 갖다 놔요? 컴컴한 데 갖다가 다 숨기잖아요. 그거 저장하려는 의미잖아요. 누구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경복궁을 조선시대 때 경복궁을 건축할 때도 무학하고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 쌀이 붙었죠. 왜 붙었어요? 무학은 인왕산을 현무로 놓고 경복궁을 짓자 얘기고 정도전은 아니다. 임금은 남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양으로 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정도전이 이겨가지고 경복궁이 이제 남양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수의 공간을 잘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밝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임금이 보이지 않죠. 근데 임금은 자기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삼면이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일장삼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감추고
세 가지인데 세 군데는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오너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다 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보셔도 회장실들은 다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가장 최고의 분위기 때문에 남한테 쉽게 노출되거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안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그 일장산해라는 거, 그 북쪽에 저기 임금의 자리를 놓고 또 남쪽을 향해서 앉게끔 한 거는 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공간은 남들한테 보이지 않는 공간, 어둠, 비밀의 임자, 뭐 그런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